여기 사실? 네, 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자, 오랜만에 시장이 뭐 그렇게 시원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시장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돌아오는 건가? 이제 약간의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시장 종목별 대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개 종목 중에서 또 한 종목을 뽑아서 오늘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내드리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조명받고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대진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최고의 종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대진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8개 종목은요. 우선 이게 또 원전입니다. 또 원전. 네, 다시 한번 돌아온 원전. 보성파워텍과 일진파워가 오늘 1라운드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2라운드는 화장품에서는 LG생활건강 그리고 이번에 건축자재 쪽에서는 KCC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종목은 인수전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볼게요. 네,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또 해상풍력 플랜트 쪽에서는 또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요즘 대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삼강 M&T 거기에다가 또 PCB 하면 또 이 기업을 선택할 수 있겠죠? 아비코전자가 3라운드에서 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SKI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기는 또 이 애플과 관련한 소식이 있었고 SKI테크놀로지는 이 테슬라발 훈풍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이유도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자, 총 8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내 종목이 있을까? 이게 또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당깨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는 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떤 건가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1라운드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원전의 최강자를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링크가 방금 전에 올라갔네요.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성파워텍하고 일진파워의 지금 차트가 잠시 후에 나갈 텐데요. 예,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한번 시세 한번 내고 한번 바닥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오늘 급하게 고개를 들어 올리는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고르시는 동안 이제 원전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전문가들의 그런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그겁니다. 더 갈까?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만 가지 않을까? 그냥 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팔 때 아닐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조건 가죠.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갑니다. 네. 왜냐면 지금까지 정책 관련주들은 한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최하 5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이렇게 급등한 적도 많았었고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조까지 되기도 사실 쉽지 1조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게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요? 관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1조까지는 집지만 1조 위에 넘기는 힘들다는 말이 있고 정책 같은 경우에는 5배에서 13배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원전은 정책뿐만 아니고 전기차, 에너지, 지금 우크라이나 환율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함축적인 게 많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최소 1년 정도 안정권까지는 충분히 이 섹터는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렇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인 적자부터 시작해서 이걸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모든 걸 절감할 수 있는 원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유가 있거나 국가의 재정이 잡혔을 때는 소형 원전으로도 SMR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형 원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좀 아직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12개, 그 다음에 미국 12개, 중국 2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작이 좀 찬밥이에요. 그게 최소한 그게 금액 다이가 한 750조, 뭐 800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탈원전에서 빨리 그 세계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시장 분위기와 함께 동반하면 이거는 급물살을 타는 업종과 이거 테마이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차트를 동일한 게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실적과 이건 다 펀더멘탈이 필요 없고 그냥 급등세, 분위기상 가기 때문에 차트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저 회사와 이 회사 하는 일이 다른데 왜 똑같을까요? 똑같이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네. 이게 가다가 결국에는 테마성으로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 숨어 있는 옥석이 2개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2개 다 공개하실 생각 없나요? 하다 보면 말라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옥석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 더 간다, 아니면 이젠 팔 때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더 간다고는 보는데요. 네. 지금은 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고점을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네네.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차트상 보더라도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왔는데 네.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그 왼쪽에 있는 지금 보성파워텍이죠. 보성파워텍의 차트는 보시면은 위로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말은 아직 그 형님들의 세력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오늘 이슈를 이제 받으니까 그 세력분들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올릴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 저렇게 간 거는 좀 의도적으로 올린 거고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정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수급들이 아직까지 저런 원전주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주가를 이제 올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을 때도 네. 분명히 명분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명분이 그렇죠. 없이 그냥 올리면 뭐 쉽게 말해서 작전주라는 얘기밖에 못 듣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런 기업들은 저런 종목들은 참 명분이 좋죠.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다.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지금 다들 올라가는 것 같고요.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거래량 네. 터트리고 그리고 네.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물량 가지고 있다가 오늘 한 번 더 터트리는 그런 지금 그 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원전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글로벌 원전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신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기에서 4기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즉 건설이 이제 앞으로 된다는 거죠. 새로 만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보다는 이용률 향상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뭐 새로 만들면 그게 원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게 기간으로 따지면 진짜 많이 걸리죠. 그 임기 중에 이거 되긴 되는 겁니까? 그 안 될 수도 그러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계획은 까는데.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렇죠. 네. 또 한국의 그 이제 예전 같으면 정책적으로 받쳐주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을 지을 때는 네.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한국 하면은 또 전 세계 나가서 잘 만들죠.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렇게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원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는 확실히 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라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제 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축량이 지금 안정적인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이 건설이 되고 그 우라늄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돌린다면 충분히 이제 특히 앞으로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네. 탄소 중립화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없이는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을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원전이 이제 주가 되어서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전 세계 글로벌 기조를 맞춰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일제히 다 오르고는 있지만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자, 그냥 원전과 그러니까 이게 SMR하고 차이가 네. 사이즈가 부지라든지 봤을 때 1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100평을 만들려면 SMR은 한 평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가성비가 그러니까 쪼만한데도 가성비가 잘 나온다고 네,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나오고 거죠. 안전성, 가성비, 네. 시공 시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도 SMR이 더 유리해요. 네네. 자,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일단 기초 단계고 일단 하수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영광이라든지 울진에 있는 발전소에 집약되어 있는 계속 옛날부터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정확하게 골라야 돼요. 네네.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한신기계, 그다음에 네. 일진파워 이거는 정확하게 모든 화력발전소와 모든 한손에 연관되어 있는 발전소에 다 AS를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거기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에게 제일 강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신기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고 네.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다 하지만 뭐 실제로 이번에 또 자사주 매각도 또 했고 144만 주 매각을 공시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정확한 눈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원전만 하더라도 한
한 30개 이상의 업종이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두 종목은 자기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매도와 매수를 반복을 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 최현우 전문가께서는 한신기계하고 일진파워를 이제 탑픽 종목으로 두 종목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진파워는 1라운드에 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럼 김영우 전문가께서 한 종목 선택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라면 이제 구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를 뽑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기업을 전 추천을 하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따진다면 원전에 이제 하단부터 끝까지 모든 걸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열사화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대장주로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테마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실력이 많이 필요한 저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적으로 이제 모아 가시려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성을 따졌을 때 이제 그 종목을 고르면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는 이제 한 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또 한 분은 한신기계와 일진파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의 그 기업들의 성격과 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 짧게 또는 길게 보신다면 종목을 좀 다르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의 종목 선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차트가 다 비슷해가지고 딱 찝어주지 않으면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어디입니까? 저는 항상 나오면 밀었던 종목인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자, 뚝심 있게 밀어붙여 주시는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자, 최현우 전문가는요? 저는 원래 다 일진 종목 다 좋아합니다. 원래 그 일진? 이게 또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그 대선에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 회장님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이게 다 연결돼 있고. 아무도 좋아요. 퍼포먼스 좋고. 왜냐하면 일진 전체적으로 다 원전에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네, 또 최인호 전문가님이 아까 탑픽으로 골라주시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모두 다 일진 파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어제 오늘 좀 상당히 좀 세게 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의미 있는 수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 수급 좀 잘 보시니까 보성 파워텍에 대한 이런 수급의 의미 좀 큽니까? 아니면 그냥 단기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외인이 지금 많이 빠져나간 지금 국내 시장에 남아있는 외인들이 뭔가 시세의 이익을 갖다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겠죠. 지금 섹터를 지금 가감하게 지금 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운 쪽이 물류 해운 쪽이 조금 올라갈 거다. 사실 오늘도 H&M 조금 상승돼 보였는데 이렇게 지금 탄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 개인과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적인 부분에서 많이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수많은 업종들을 보면 외인이 한 7거래 계속 매수세가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보이는 것도 있고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잘 봐야겠네요. 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흔들림에 사실은 모든 주가가 흔들리지만 그래도 지금 나가는 방향성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들어오는 걸 가지고는 판단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야 될 점인지 아닌 건지. 근데 저 같은 경우 오늘 같이 들어왔으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왜 같은 원전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왜냐면 고점이니까요. 조금 눌리면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오고 했을 때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괜히 이렇게 들어갔다가 낭패 봅니다. 그래서 주식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으면서 수급을 좀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보성파워텍 가격 전략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자, 보성파워텍이요. 보성파워텍 좀 짧게 좀 가겠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올렸는데요. 좀 이거 보성파워텍 8,700원, 8,700원 선에서 제가 8,700원?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성파워텍과 일진파워 중에서 어떤 종목 고르시는지 체크해보고 또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선택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제 더 갈까, 더 간다 쪽으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성파워텍 쪽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시청자분들께 다뤄주셨습니다.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보성파워텍을 골라주셨는데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이 8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나요? 네, 8만이 아니죠. 8,700원. 네, 8,700원. 네, 8,770원이니까 좀 10% 정도만 받습니다. 왜냐면 워낙 짧게 오늘도 올라가는 폭 자체도 보성파워텍은 20% 지금 20%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들어가 진입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가면 충분히 이 테마는 계속 올해는 계속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에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에 관련 에너지 관련주들은요. 네, 우선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골라주셨지만 아쉽게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8,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일진파워 올리도록 할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큰 종목들이 붙습니다. LG 생활건강,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듭니다. 저도 저기에서 나온 샴푸라든지 뭐 화장품, 뭐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저걸 쓰는데요. 네, 그리고 KCC, 또 건자재하면 또 저기가 또 잘 하는 그런 또 기업이 되겠죠. 두 종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이번에 뭐 미국에서 더 크램샵 그랬죠. 네, 여기에 지분을 뭐 65%나 인수를 한다고 했고요. 또 KC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보니까 차트상으로 봐도 LG 생활건강은 진짜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좀 이런 생각 들고 KCC는 반대적으로 좀 횡보의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두 종목의 이런 차트상의 흐름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LG생활건강과 KCC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문가들의 판단은 어디를 좀 더 무게를 두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어디 쪽입니까? 저는 KCC입니다. KCC요? 건자재 쪽에 힘을 좀 주시고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저도 KCC. KCC. 자, 두 분 다 KCC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아까 김민아 앵커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인수합병 이런 얘기 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좀 방향키를 돌리는 것 같은데 좋은 내용 아닙니까? 일단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일단은 매출도 있지만 중국의 또 의존도가 상당히 좀 큰 상황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중국 봉쇄 소식과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또 한한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악재들이 많이 겹치면서 저 큰 주가가 그냥 바닥으로 반토막처럼 쭉 내려앉았죠. 그래서 지금 약간 반등적인 조짐도 보이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찌 보면 뭐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세력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기본적인 그냥 우리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저점 맞아요. 저점 맞기 때문에 중장기를 좋아하시는 분, 나는 그냥 냉동실에 내년에 할머니 제사 때 쓸 생선을 갖다가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 상생 동력이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년 후에는 코로나라든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재들이 거의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인 의식주의적인 생활 라인에서 패션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이 많이 좀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상당히 좋은 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G생활건강이요? 네네. 지금 너무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아래에서 지금 아까 차트 잠깐 보여주셨는데 저 장대 양봉의 거래량과 함께 터진 거는 이제 장대 음봉의 장대 음봉과 함께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저쪽이군요. 저 정도면은 지금 여전히 어떤 이 LG생활건강을 끌어갈 그 주체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거래량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아래에서 그러니까 받치고 올라가줄 그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물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모멘텀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리오프닝 수혜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랜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건가요? 올리브영 같은 건 아닌데 10대, 20대가 이제 찾는 이제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에뛰드 이런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입니다. 올리브영은 너무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가면은 젤리까지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저것 다 팔죠. 올리브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크림샵을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 기업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좀 큰 호재가 이제 종합적으로 방향이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 방향이 좀 계속해서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오프닝 시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모멘텀은 지금 트렌드적으로는 살아 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진입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보실 분들, 그런 분들이 LG생활건강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KCC하고 LG생활건강 어떤 종목 선택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역시 KCC를 골라주셨네요.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KCC 쪽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KCC가 68% 득표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LG생활건강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104,000원까지만 일단 보고요. 그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해두시되 저는 아래서 받쳐주는 물량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잠깐만. 그 전 최현우 전문가 아까 좀 길게 보자고 그랬는데 길게 보면은 뭐 내년쯤 이렇게 했었을 때 한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잡는 게 좋아요? 지금 일단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피보나치를 한번 봐야 되니까 전에 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전에 지금 너무 짧거든요. 저 뒤에까지 중장 더 멀리. 전 고점과 전 저점에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했을 때 그러니까 50% 정도 선을 이제 목표가를 그러니까 제일 저점과 제일 고점의 중간 그러니까 50%까지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지금 차트로 지금 선이 좀 딱 그려져 있는 게 딱 중간 정도 가격을 장기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보시면 된다. 이유는 뭐냐면 그 장대 음봉 한 개 큰 게 내려왔던 게 그래도 서서히 그 장대 음봉을 갖다 커버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 동력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100만 원 이상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LG 생활건강 지금 KCC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KCC까지 모두 다 만장일치로 4강 라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3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가격 전략 우선 보고. 제가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겁니까? 제가 104,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해놓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지금 헷갈렸어요. 지금 미나이크도 헷갈려가지고 104,000원이 맞냐 이러는데. 다시 봤는데 104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104만 원.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차트를 지금 잘 숫자를 못 읽는 건가 제가 이 생각. 아니 94만 5천 원 맞아요. 오랜만에 거의 최초로 거의 100만 원대 그렇죠. 단위가 좀 달라서 단위가 달라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104만 원으로. 네, 김영호 전문가 옐로 카드고요. 자, 그러면은 KCC를 4강 라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라운드 보겠습니다. 자, 3강 MNT 그리고 아비코전자가 되겠습니다. 둘 다 약간은 이제 업종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강 MNT 그리고 아비코전자 있는데 결이 좀 다르죠. 3강 MNT는 이 강관업체이고 아비코전자는 전자 부품업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줄지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예, 3강을 보겠습니다. 3강이 3강 MNT. 자,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는요? 저도 3강 MNT입니다. 3강 MNT. 네. 그러니까 이 3강 MNT는 이제 보니까 살짝 헷갈렸던 게 해상 풍력 플랜트 쪽으로 보신 건지 아니면 이제 조선 부품 쪽으로 보신 건지 조금 헷갈려요. 싹 다 본 겁니다. 싹 다? 예, 싹 다 본 겁니다. 종합 세트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는 뭔가 이슈가 나오면 그에 관련된 업종들이 같이 돌기 때문에 순환이 빨리 돌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찌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업종을 다 한다면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상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해상 플랜도 제약하고 작은 배 같은 선박도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배를 하면 용역을 주면 그 배에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갖다 주는 어쩌면 딜리버리 형태의 하는 그런 것도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턴키군요. 턴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섬도 지을 수 있어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섬도 지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정확한 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조물 만드는 데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비코전자도 이번에 뭐 DDR5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정말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던데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력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지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메탈 파워 인덕터
DDR4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 지금 시설 기반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이 DDR5용 인덕터 시장 진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인덕터가 어렵긴 한데 하여튼 보통 DDR5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장비 같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장비 부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DDR4에서 DDR5로의 전환 지금 되는 시기에서 많은 또 역할을 차지를 하는데 거기 시총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시세 다 뽑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자산주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성장주로 또 다시 한번 봐도 무관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자체를 오늘은 짧게 잡았는데 앞으로 뭐 15,000원 이상도 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잡아야 되는 기준은 지금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투자를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고점에 저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코 전자보다는 해상풍력적으로 저도 이제 상강 M&T를 보고 있거든요. 상강 M&T에 더 한 표를 들어주겠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전과 같이 해서 이제 섹터별로 또 순환이 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섹터 안에서 종목들별로 순환이 돌듯이 섹터도 같이 원전이 이제 부각이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이 상강 M&T가 같이 순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도 상강 M&T는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토리 메이커이기 때문에 김용호 전문가 때 다음 거 어디에서 또 골목에서 기다려야 될까 이런 거 좀 항상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또 삼강 아비코 전자라든지 삼강 M&T 그쪽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최현우 전문가께 궁금한 게 이 아비코 전자는 어쨌든 PCB 쪽도 좀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PCB 업종 내에서도 아비코 전자가 가장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금 이게 R&D 사업을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최근에 1년 동안 3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베트남 공장에다가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원래 증평이라고 이렇게 충북 증평에 공장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이 회사는 그렇게 큰 기술과 뭐 고도의 집약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배선 같은 선을 이게 전력을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재 같은 어찌 라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업체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싼 곳에서 많이 필요한 곳에서 많이 찍어낼 수 있으면 이 회사는 최고의 수익이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분께서는 삼강 M&T 쪽으로 어쨌든 지금 의견을 모아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삼강 M&T 고르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삼강 M&T 대 아비코 전자. 이번엔 지금 3라운드째 전문가님들하고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아비코 전자를 55%나 골라주셨네요. 두 분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하고 약간 반대로 가는 겁니까? 궁금한 게 왜 시청자들은 아비코 전자를 골랐을까요, 최현우 의원님?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확하게 뭘 만드는지 저항기가 사실 저항기하고 인덕터가 두 개가 회사의 수입이에요. 근데 주가 반영이나 이런 걸 흐름을 보면 이제 되게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뭐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수입을 내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회사가 아니고 이렇게 성장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회사하고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강 M&T를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가 오르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독심술로 깨는 것보다는 이게 채팅창에다가 우리는 이래서 아비코를 골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또 의견을 좀 더 교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이 궁금하다 이런 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3강 M&T 어쨌든 두 분이 모두 다 이 종목을 고르셨기 때문에 4강 라운드에는 3강 M&T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코 전자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이제 LG 생활건강은 김용호 전문가한테 여쭤봤었으니까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께서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3강 M&T는 많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위 산업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조선 같은 경우에도 배를 만들기 때문에 해군 호위함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해상 풍력 플랜트부터 시작해갖고 많이 하기 때문에 아비코 전자 아니 아비코 말고 지금 떨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강 M&T가 올라갔으니까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 가격 전략. 아비코 전자. 우리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착각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약간 헷갈려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뭐가 올라갔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강이 왜 떨어졌을까 생각하고 내가 아니에요. 아비코 전자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짧게 가 있습니다. 13,000원. 13,000원. 예, 13,000원 가고요. 네. 일단 네. 베트남 수입 베트남 공장 수입 개선율에서 일단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네. 많이 만들면 많이 수익 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중도 작기 때문에 엉덩이 가볍기 때문에 네. 이는 PCB에 관련된 인쇄 회로기판 관련주들이 뜨면 한번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짧게 수익을 내고 짧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짧게 잡아주셨거든요. 지금 12,5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짧게 바라보시고 13,000원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3강 MNT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자, 8강의 마지막 라운드는요. 삼성전기가 올라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SK IE 테크놀로지. 왜 이렇게 회사 이름이 길까요? 차라리 알파벳으로 하면 더 하나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올려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쪽에서는 앞서서 우리 미나이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애플하고 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SK 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를 바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 차트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SK IE 테크놀로지가 더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것 동안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선택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김용호 전문가님. 저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애플의 간택을 받을 수 있는 삼성전기. 예. 자, 그리고 최현호 전문가는요?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오늘 다 왜 겹치시네요. 와 하시는데? 당연한 오늘 민주 같은데 느낌이. 저는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애플 쪽에다가 중요한 핵심 칩을 이제 삼성전기가 만들어준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더 모멘텀이 큰 것으로 두 분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택이 좀 안 돼 있는 SK IE 테크놀로지에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김용호 전문가님, 네. 우선 테슬라 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우리가 항상 LNF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쪽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테슬라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테슬라 관련주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저는 아침 같은 경우에 명신산업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명신산업 솔로 첨단 소재 업체들과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핫스탬핑 공법으로 차체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관련주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 SK IE 테크놀로지도 어찌됐든 이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배터리 소재 전문 업체이고 지금 굉장히 저점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분기를 봤을 때 1분기의 저점을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은 이 SK IE 테크놀로지의 그런 소재 부분의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도 많이 이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네. 원자재에 대한 그런 소재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차 좋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분리막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동률이 지금 저조한 편이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적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분리막 사업이 나중에는 생산성을 확대를 시켜서 캐파를 확대시켜서 증가를 한다면 실적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SK IE 테크놀로지는 지금 진입을 하기보다는 다시 저점을 어디서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하 지금 예를 들면 지하 지금 3층이라면 네. 지하 5층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 네. 그 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네. 사자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바닥은 잘 다지고 있어요. 바닥은 네. 잘 다지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제 거래량 부분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한번 들어오면 이 SK IE 테크놀로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다가 만약에 올라왔어요, 조금. 네네. 그럼 그때 그냥 서둘러서 좀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거래량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거래량은 오늘 오르기는 하는데 거래량은 상당히 낮은 걸로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거의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가자미처럼 붙어있네요. 가자미요. 네. 네, 가자미처럼 붙어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나와주면 좋겠다. 네. 네. 가자미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 쳐다보니까 또 옷 색깔이 가자미 색깔. 같아요? 네, 광어 색깔이 광어 나와가지고, 네. 가끔 우리 미나이커에 뭐 얘기하면은 열심히 받아줘야 되는데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 SK IE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삼성전기 쪽하고 SK IE 테크놀로지, 애플이냐 테슬라냐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오늘 M2 칩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SK IE 삼성전기 테크놀로지. 압도적으로 79%나 얻었어요. 좋습니다. 완승이네요. 네. 예. 근데 워낙에 이 M2 이 칩에 대한 그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의 기대감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거는 이제 저의 피셜이었고요. 네,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가 떨어졌잖아요. 그쵸? 가격 전략을 김형우 전문가님한테 들어볼게요. 네, 일단 SKI 테크놀로지는 목표가 일단 14만 원, 14만 원까지만 보고요. 우선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고, 그 14만 원의 자리를 사실 지켜줬어야 되는 게 지켜줬어야 좀 좋은 흐름으로 저는 봤을 텐데 14만 원 자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지금 하락이라고 보세요? 네,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하락을 할 때 저 매물대 자리를 무너뜨릴 때 거래량을 조금만 동반하라고 무너뜨렸다는 게 다행이다. 예, 아직까지 여전히 그 안에 그 물량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물량이 한 번 더 들어오면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 14만 원까지 분할 매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는 건 삼성전기입니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 첫 번째 라운드 종목 공개합니다. 바로 원전 쪽에서는 일진파워가 살아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건자재 쪽에서 KCC가 카운터 파트너로 붙습니다.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진파워 대 KCC. 지금 이 종목은 김영우 전문가하고 최인호 전문가 두 분 모두 다 선택을 하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이번에 또 이쁜 것들 중에서 더 이쁜 걸 찾아야 되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 일진파워가 더 급격하게 KCC도 만만치 않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을 해 주시고요. 원전 그리고 또 건자재도 또 정책으로 또 연결이 동시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인호 전문가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이 원전과 그리고 이 부동산 쪽에서 이런 또 건축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좋으십니까? 지금은 원전입니다. 지금은 원전. 오케이, 일진파워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형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KCC입니다. KCC. 드디어 엇갈렸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쨌든 이 각 종목의 그런 매력을 좀 아셔야지 선택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김영우 전문가께서 KCC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KCC 같은 경우에는 일단 PI 첨단 소재 인수전이 가장 큰 지금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에 굉장히 외형 성장성에 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다. 지금 PI 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쌍용차 인수전이나 요즘 인수전 보고 있으면은 우선은 지르고 보자 약간 이런 거 약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KCC 같은 경우에는 돈은 있는지 그리고 잘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이거 어느 정도 판단하십니까? 충분히 KCC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수전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는 이 기업의 그 펀더멘탈을 확실히 보고 좀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쌍용차도 말씀드릴 때 케이지를 그래도 밀어줬던 이유, 그러니까 반대는 안 했던 이유가 그래도 이제 현금 여력이 충분히 하고 그 계열사들이 굉장히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공부제철 살린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찬성을 했는데 KCC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PI 첨단 소재에 대한 그런 수급이 꼬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실리콘 중심의 사업 구조로 변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부문이 성장이 된다면 전기차로도 또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KCC를 저는 골랐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 외국 기업들도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KCC가 좀 입지가 괜찮은 건지. 아무래도 밀리죠. 이제 롯데 이제 국내 기업 롯데가 있었고 그리고 독일의 솔베이 그리고 프랑스의 아르케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는 좀 밀리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KCC라는 그런 펀더멘탈을 지금까지 해왔던 펀더멘탈을 본다면 그리고 저희 방송 또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인수했다 안 했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겠죠. 예. 다음 최인호 전문가는 계속해서 원전으로 가고 계십니다. 일진파워에 좀 추가적인 매력이 있다면요? 저는 KCC하고 이걸 두 개를 사실 이게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KCC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 관련된 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독일 솔베이, 아르베카부터 시작해서 베아링 PEA부터 시작하고 지금 많은 이 인수전에 다 참가하게 됐는데 롯데가 사실은 거의 유력해요. 이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롯데는 워낙 인프라 베이스가 워낙 잘 받쳐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 사업에
근데 건설 사업과 도료와 모든 실리콘을 다 융합하고 한다지만 지금 원전이 국가 사업에 정치적 역량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포트에 담고 싶으시면 원전을 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KCC는 여러 비슷한 또 회사들이 많이 또 공존하기 때문에요. 오늘 약간 이 회사 인수전에 관련돼 있는 것만 조금 약간 부각됐다 뿐이지 또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하셔서 업종을 잘 판단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 아시죠? 네,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KCC 대 일진파워. 오, KCC. 차이로 KCC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들도 좀 고민을 좀 하신 흔적이 느껴집니다. KCC가 지금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진파워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자 일진파워는 사실은 52주 진짜 고가까지 다 뚫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짧게 10%만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차트를 보고. 10%의 수익을 보자. 네, 10%.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지금 일진파워는요? 일진파워 25,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27,500원 맞나요? 보겠습니다. 25,000원, 25,400원 한 10%. 예, 27,500원입니다. 27,500원. 오케이, 네,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최인호 전문가님. 왜냐하면 더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왜냐하면 워낙 또 강하게 또 올라오기 때문에 좀 조정 구간을 좀 잘 보고 그냥 들어가셔서 짧게 보고 자주 들어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워낙 지금 이 관련된 거는 상당히 올 한 해는 거의 뜨겁게 그냥 다뤄올 거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소멸력은 없다고 봅니다. 올해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일진파워 10%가량 수익률 창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27,500원입니다. KCC 올리도록 할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결승에 올라갈 두 번째 종목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3강 MNT가 아비코전자를 제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다에다가도 섬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밑바닥에다 뭐 기둥 세우는 건 굉장히 잘하나 봅니다. 3강 MNT고요. 자, 그리고 4라운드에서 삼성전기가 올라오면서 오늘 애플의 힘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3강 MNT 그리고 삼성전기 두 종목 붙여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종목 지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각자 3강 MNT 또 외국에 대한 그런 수주, 또 삼성전기 애플에 대한 그런 수주, 다 글로벌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고민이 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 먼저 한번 골라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전기로 가겠습니다. 삼성전기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도 고민이 좀 되는데요. 같은 산끼리 붙어가지고. 관련 없네요. 네, 고민이가 산삼인지 홍삼인지. 아무튼 삼성전기로 가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무리수인데요.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무리수. 자, 삼성전기 두 분 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3강 MNT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기만은 못한 부분이 좀 있나 봅니다. 오늘 뭐 주가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장 흐름에 삼성전기가 오늘 뭐 거의 뭐 신의 간청을 받은 것처럼 뭔가 되게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많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날따라.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최고에 따른 업종이지 않습니까? 전기 쪽에서는. 그렇지만 미국으로 비교했을 때 시총을 비슷한 걸 찾아보거나 업종을 비슷한 거 보면 월풀하고 똑같아요. 거의 시총과 거의 동일할 겁니다. 가전제품 만드는데. 동일한 건데 삼성이 하는 일이 조금 다르고 5G를 기반으로 해서 모듈이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지금 있는데 지금 제가 일단은 삼성전기 좀 더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삼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하게 좀 어필하고 싶은 게 조선을 합니다.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해군에다가 배를 납품도 하고요. 그다음에 육지와 떨어진 한 50km 떨어진 곳에 수심 55m의 기둥을 받고 섬을 만들 정도의 이 풍력 인프라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보면 해상 풍력 같은 거를 내륙의 해안 도시의 해안에 짓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바람 안 불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영국처럼 작년에 영국에 만들어놨다가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다 작살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해안이라든지 동해안 쪽으로 약간 빼더라도 좀 내륙에서 빼내려면 그런 밑에 기본적인 골조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가 거의 단연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작년에 좀 저조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공사 들어가면 2년, 3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늦게 반영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늦게 반영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 조선 시장도 더 좋아지고 왜냐하면 중소형 조선주들은 끊임없이 발주가 나올 거예요. 네네. 거의 여기는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배되는 거를 많이 또 소화해주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거라 봅니다. 해상풍력이든 조선이든 어느 정도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네, 그다음에 종목이다. 용역도 마찬가지로 큰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떤 부분을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계산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비록 밀렸지만 삼강 M&T가 절대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최영호 전문가께서 다시 한번 이 포인트들 3가지 정도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삼강 M&T하고 삼성전기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대 삼강 M&T. 네, 57%. 57%로 삼성전기로 만장일치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삼강 M&T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김영호 전문가님이 골라주시죠. 네. 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강 M&T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자, 삼강 M&T 같은 경우에 제가 목표가 일단 21,6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거기가 좀 차트를 줄여보시면 좀 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다중 천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천장들이 많은 부분들 그 부분까지만 딱 보시고 네. 거기를 돌파 안착해 주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뚫기가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총 한 4번, 5번 정도고 저기서 막혔다가 네네. 잠깐 고개 내밀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의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저걸 기준으로 삼강 M&T 21,600원입니다. 네. 네, 삼성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승전 가보시죠. 네. 자, 오늘의 결승전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둘 다 거의 50% 간신히 이긴 그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KCC하고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네. KCC와 삼성전기 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네, 유난히 더 고민이 많이 돼요. 김영호 전문가님 어떤 거 고르실 건가요? 저는 애플의 수혜주 삼성전기를 가겠습니다. 삼성전기. 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네,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그냥 압도적이네요. 네. 애플의 힘은 무시를 못하는 아니죠. 건가요? 시장이 워낙 안 좋단 말이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네. 자, 그러면은 KCC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KCC는 어쨌든 오늘 인수전과 관련해서 좀 가능성이 타진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뭐 본업에 대한 매력도 있는 건지 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KCC는 뭐 도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 하는데 사실 이 원전 아까 전 원전에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원전 발전소를 들면 이 도료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건자재 납품이다 보니 그게 또 그렇게 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궤도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까 한 30여 종이 있으니까 옥석을 가리라는 게 네. 이런 업종도 다 들어가고 사실은 기본적인 바닥을 다진 거는 현대건설이나 두산중공업도 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원전주라고 원래 치질 않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토목주라고 쳐요. 토목주. 실제로 안에 탱크에 안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 들어가고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이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업종들을 그게 최고의 업종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네, 원전이니까 원전 생각만 딱 네. 했었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예, 그래서 이 화학이라든지 화력발전소, 발전소 관련 데에서는 KCC가 단연 이 실적 면으로서는 우세할 거로 보고요. 이 KCC를 이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KCC 쪽은 또 어떻게 보면은 건자재도 있지만 그래서 원전도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같은 원전으로도 깔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만큼 좀 매력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KCC 아까 그 정책 수혜를 어쨌든 모든 방면에서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를 또 내려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건설주들이나 건자재들이 잠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책적으로 다가가 봤을 때 이 KCC에 대한 그런 수급들이 이제 계약들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PI 첨단소재 인수전이라는 그런 블람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수급이 여전히 그 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 아직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자, KCC 좀 들어봤고요. 삼성전기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지금 M2 칩, 그러니까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중요한 그런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프로세스. 예. 그럼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한 기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플의 다른 뭐 지금 또 들어갈 애플 확률이 새로 크죠. 만드는 네.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네. 보통 8개 정도 이렇게 한 컴퓨터 8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8개 정도. CPU가 아니었군요. 네, 도대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그래서 가진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원래는 기판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
전자의 어찌 보면 하청이라든지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회사인데, 패키지 쪽. 예, 그렇죠. 패키지니까요. 그래서 이 전기라고 그러면 뭐 시설 전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자에 필요한 이제 전 전기를 납품하는 거다. 네. 이게 모듈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사실 삼성전기는 뭐 거의 압도적이죠. 부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규모고 거의 해외 거의 삼성전기는 전자는 나가려도 전기는 거의 내수적으로 많이 하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워낙 이렇게 어셈블리 같이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한국에 되게 많이 이렇게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모듈도 드렸겠지만 이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우리가 그때 테슬라라든지 애플카가 들어서게 되면 실제로 5G 통신망으로 이용해서 차가 운행할 때 그 모듈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첫 번째 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LG 이노텍이랑 이 회사와의 차이는 이제 더 깊은 이제 기술력과 아니면 뭐 이렇게 전장 관련돼 있는 부품을 납품하느냐의 어찌 보면 그 부분의 차이라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군요. 둘이 각축천을 제가 봤을 때 예상됩니다. 서로 이제 어떤 쪽에 애플에 더 많은 수주를 받을 건지. 근데 워낙 또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기에 대한 추가적인 매력을 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결정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KCC 대 삼성전기, 시청자의 선택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삼성전기입니다. 81%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뭐 최인호 전문가께서 삼성전기가 오늘 뭐 가장 미인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맞추시고 마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1등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은요? 네, 오늘의 우승자는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축하드립니다. 네. 자, KCC를 그냥 확 이겨버렸습니다. 네, 거의 다 제쳐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애플에 대한 오늘 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부터 삼성전기와 관련된 전략, 가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9만 3천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 19만 3천 원 그 자리가 이제 이제 전 쌍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그어지네요. 네, 거기를 지금 다시 돌파를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M1에서 이제 M2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애플이 넘어가는 시기에 이 삼성전기가 중요한 또 부품을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FC BGA 즉 이제 플리치 볼그리드 어레이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판 업체들이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고 앞으로 이 기판을 통해서 차세대 기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차이도 들어가죠, 애플카인가?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애플카랑도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기가 애플과 좀 그 연합이 된다면 이전에 MLCC 관련주로 좀 부각이 많이 됐던 만큼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또 펌핑 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충분히 생각됩니다. 강하군요. 네. 자, 그럼 최윤 전문가께서도 가격 전략 삼성전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성전기 짧게 봅니다. 네, 17만 4천으로 봅니다. 17만 4천 원이요? 네. 관점이 좀 다르세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 진입할 수 없는 종목이고요. 예. 어차피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나가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퇴보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삼성이 크게 한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한번 내일이고 며칠 동안 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계속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메신저라든지 수많은 이렇게 매체에서 우리가 알아보면 거의 다 대부분 기판 관련사 기판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카메라 모듈하고 통신 모듈이 지금 지금 올해 실적이라든지 그쪽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카라든지 뭐 테슬라 그때 말씀 테슬라가 해서 우리가 뭐 이제 LG 뭐 이노텍이라든지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오히려 보면 삼성전기가 주도권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시점은 이 시점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KCC가 이제 2등을 했는데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 KCC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KCC 같은 경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34만 3,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4%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일단 목표가는 37만 원 보고 있고요. 거기 지금 매물대 저항 자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길게는 보지 않고 37만 원까지만 보시길 바라겠고 이 PI 첨단 소재라는 그런 이슈가 결국에는 인수전에 가닥에 잡힐수록 그 거품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좀 지금은
당장이 이제 뭐 진입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오늘의 우승자인 삼성전기 김형호 전문가님은 19만 3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17만 4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KCC는 단기적으로 37만 원 선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요일 이상형 월드컵의 오늘의 우승자 삼성전기였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후장 잘 대응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